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저 멀리 남쪽 고을 산그늘이 깊게 들이운 외딴 마을에 민서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 조선 땅 어디에나 그렇듯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예법을 따르며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지요. 하지만 민서에게 가문이란 그저 바람 빠진 독처럼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을 때 민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15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애군을 몰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서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거나 소금을 뿌렸습니다. 쯧쯧 저 아이가 그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라니. 필시 조상 중에 큰 죄를 지은 게야. 수군거림은 칼보다 날카롭게 아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하여 민서는 마을 끝자락 사람들이 걸음을 버리는 야산 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볏집 움막에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채 넘어가기도 전에 어둠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땅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흙벽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마치 산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삑, 삑, 응. 그 소리는 민서의 작은 움막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사나웠습니다. 움막 안민서는 꽁꽁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해진 명주 저고리를 깁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기름이 다해가는지 가물가물 위태롭게 타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민서의 앙상한 뺨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 안에는 묵은집 냄새와 냉기 어린 흙냄새뿐이었습니다. 달칵달칵, 차르륵, 저 멀리 마을 안쪽에서 배 짜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구수한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매캐한 눈바람에 섞여 움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시래기국 냄새, 민서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붓두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민서는 기우던 바늘을 멈췄습니다. 바늘기에 찔린 손가락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저 너머의 온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을길을 하얗게 덮었지만 그 깨끗함이 오히려 민서의 누추한 행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지프로 엮은 작은 망태기를 들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사치들이 버리고 간 얼어붙은 배추잎이나 흠집난 무 조각이라도 줍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 한 구석에서 민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사람들의 발치만 살폈습니다. 두툼한 손바지를 입은 안악들이 생선 흥정을 하고 갓쓴 유생들이 점잔을 빼며 걸어가는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민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지독한 밤이 지나고 찢어진 문틈 사이로 희미하고 창백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움막 안민서는 꽁꽁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밤새 노인을 껴안고 있느라 온몸의 마디마디가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살아 계신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노인의 숨결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코앞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닿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굳게 감겼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는 듯 지프로 엮인 낮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노인의 시선이 이내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민서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어젯밤 눈밭에 쓰러지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자신을 끌어안던 작은 온기, 그리고 입안으로 흘러들어오던 달콤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목이 타는 듯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일어나 문가에 매달린 고드름을 하나 따왔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입에 넣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뒤 깨진 사발 조각에 담아 노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축이자 노인의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군. 그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집더미를 짚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의 소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앙상하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으면서도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맑은 소녀를. 어젯밤 네가 나를 구한 게냐.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물음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도 보아하니 오늘 내일 하는 듯한데 어젯밤 그 마지막 고구마, 그것은 내 목숨줄이었을 터.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늙은이에게 그것을 내어주었느냐. 민서는 노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제 손끝에 부러진 집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민서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어차피 저 혼자였으면 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그 두 눈동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혹시 압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서 저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을 봄을 볼 수 있을지요. 어차피 혼자 얼어 죽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사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죽는 것보다 함께 사는 편이 낫다. 그는 조선의 임금 주상 전하이었습니다. 궁궐을 떠나 잠행 짐공에 나선 것은 가뭄과 추위에 신음하는 백성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변복을 하고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욕스러운 관리들과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한 이기적인 양반들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크다는 김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니 헛간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 청했지요. 돌아온 것은 매몰찬 거절과 더러운 것이 재수없다며 내쫓는 몽둥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 나라의 근본이 썩었다고 백성들의 인연 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장 낮은 곳 모두가 애군이라 손가락질하며 버린 이 작은 움막에서 자신도 죽어가던 이 어린 소녀에게서 그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의 마음을 조선의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고구마를 씹어 죽어가는 노인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 그것은 천만 군대로도 얻을 수 없는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소녀의 얼굴에서 거지가 아닌 성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짧고 성스러운 정적을 깨고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움막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안 나갔어. 어젯밤에 싹 얼어 죽은 줄 알았더니 어제 장터에서 만났던 김대감댁의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하인을 더 데리고 와 흉악한 기세로 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웬 늙은 거지까지 하나 더 끌어들였군. 아주 쌍으로 놀고 있네. 잘됐다. 둘 다 싹 쓸어버리자. 마름이 눈짓하자 하인 하나가 달려들어 민서의 말은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악, 당장 끌어내 여긴 김대감님 땅이야. 대감님께서 이 더러운 것을 당장 치우라고 하셨다. 민서는 겁에 질려 버둥거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하인이 민서를 눈밭으로 내동댕이 치려던 바로 그 순간 멈추어라. 움막 안에서 낮고 갈라졌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름과 하인들이 움찔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늙은 거지가 집더미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입구에 서서 창백한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섰습니다. 남루한 넉마를 걸친 앙상한 실루엣이었지만 그 기세의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나. 죽고 싶어 환장했군. 마름이 침을 뱉으며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노인 즉 임금은 그를 무시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묻겠다. 너희는 지금 무슨 근거로 이 아이를 이 땅에서 내쫓으려는 것이냐. 근거하 마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김 대감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근거다. 이 천한 놈아. 틀렸다. 임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록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국법 곡파에 이르기를. 그 국법이라는 한마디에 마름의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황무지라 할지라도 백성이 3년간 땀 흘려 개간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면 그 땅은 마땅히 그 백성의 소유가 된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조선의 법이다. 임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 움막을 짓고 짐승처럼 쫓겨나 산 지가 어언 몇 해더냐. 마름과 하인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인 줄 알았던 늙은이의 입에서 국법이니 황무지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튀어나오자 당황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힘으로 밀어붙일 줄만 알았지 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민서 역시 자신을 감싸고 도는 노인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름은 잠시 주춤거리다 이내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거지에게 감히 법으로 한 수 가르침을 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낀 것입니다. 내 이놈이 감히 어디서 되도 않는 법 조항을 들먹여. 너 이놈 두고 봐. 당장 대감님을 모셔올 테니.
내 놈이 그때도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지 보자. 마름은 하인들에게 눈짓하고는 허둥지둥 눈길을 달려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거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소동의 마을 사람들 몇몇이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대감이 두려워 감히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저 늙은 거지가 국법이 어쩌고 3년. 그러고 보니 저 애군 붙은 아이가 저기 산 지가 3년이 넘었지. 아마 쯧쯧 그렇다고 김대감님 땅에 저 늙은이 아무래도 보통 거지는 아닌가 봐. 두려움 속에서도 법이라는 말 한마디가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히히힝 날카로운 말 울음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굽이 눈을 짓밟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텄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보기에도 값비싼 단비털로 안을 뗀 비단 도포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는 말 위에서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장한 간호자노 대여섯 명이 곤봉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나의 소유지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의 종들을 능멸하는가. 김대감의 목소리가 눈 덮인 아침 공기를 찢었습니다. 내 놈이냐 감히 국법을 논했다는 그 늙은 거지가. 임금은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움막 앞에 꼿꼿이 서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려 노인의 다해진 도포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대감, 임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유지라 하셨습니까? 이 땅이 대감의 소유임을 증명할 문서 원슈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서 김대감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천한 것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인 양반의 말이 곧 문서가 아니더냐.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대감의 법일지는 모르나 조선의 법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김대감을 압도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 아이는 임금이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 이 황무지에서 3년이 넘는 겨울을 홀로 버텨냈습니다. 짐승의 위협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은 이 아이의 눈물과 땀으로 일군 유일한 터전입니다. 어찌 힘으로 이것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네, 이놈이. 김대감은 노망난 거지가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봐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저 계집과 함께 묶어 그는 말을 몰아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저 더러운 움막과 함께 산채로 불을 질러버려라. 이 땅에 감히 법을 논한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와. 명령이 떨어지자 곤봉을 든 간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퇴거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민서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조선의 임금은 민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흉악한 몽둥이들을 두렵거나 슬픈 표정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마치 부싯돌 같은 눈빛으로 마주 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쿠, 이게 웬 재수 없는 것이냐. 떡 버티고선 사내의 호통 소리에 민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김대감 댁의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천한 것감이 대감마님의 행차기를 막아썩 비키지 못할까. 마름은 험악하게 소리치며 민서가 들고 있던 망태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밤새 겨우 주운 얼어붙은 감자 몇 알이 더러운 눈밭 위로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순간 장터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애군이 올몰라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갓난아이를 업은 한 어미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수십 개의 눈동자 속에는 단 하나의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린 손으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흙탕물에 더럽혀진 감자 한 알 하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쯧쯧 팔자 한번 기구하군. 마름은 그 모습을 보며 침을 뱉고는 거들먹거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곧 제각각의 흥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서는 굴러간 감자를 모두 주워 담고 망태기를 고쳐 맸습니다. 흙이 묻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씻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눈보다 더 시린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건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서 돌아온 민서는 움막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흙 묻은 감자알은 차마 씻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벽에 기댔지요. 모욕감은 배고픔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어 얼마 남지 않은 온기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밤이 깊어지자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웅, 쇠아.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움막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전체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눈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눈발이 아니었지요. 쌀가루 같은 눈이 아니라 주먹만 한 눈송이가 사정없이 흙벽을 후려쳤습니다. 타타타탁 쿵 볏짚으로 엮은 엉성한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신음했습니다. 끼익 하나뿐인 문틈으로 칼날 같은 바람과 함께 하얀 눈가루가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급히 일어나 문틈을 헌 집단으로 틀어막으려 했지만 사글대로 삭은 문짝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안 돼, 불씨가. 민서가 황급히 아궁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한 줄기 거센 외풍이 방안을 휘감았습니다. 푸, 아궁이 속에 간신히 지켜왔던 작은 불씨. 민서의 유일한 온기였던 그 불씨가 한 줌의 재로 변하며 싸늘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움막은 완벽한 암흑과 냉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민서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추위와 싸울 힘도 의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한 집더미를 끌어모아 그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고통이 덜할까. 배고픔도 억울함도 서러움도 모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오직 뼈를 내는 추위만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민서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독한 세상 차라리 이대로 끝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의식의 끈을 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나운 눈보라 소리 틈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민서는 굳어가는 몸을 애써 일으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움막 방문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친 듯한 눈보라 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외면해야 해.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문을 열면 이 움막마저 무너질 거야. 이성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발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운 이 순간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민서가 가진 유일한 것, 그녀의 천성이었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민서는 온 힘을 다해 덜컹거리는 문에 기댔습니다. 빗장을 풀자마자 문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어젖혀졌고 집채만 한 눈보라가 민서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얀 눈더미와 구분이 가지 않는 형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었습니다. 누더기인지 옷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넉마를 걸친 노인.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은 이미 하얗게 얼어붙어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팍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민서보다 더 비참하고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민서는 순간 자신의 추위를 잊었습니다. 변수 이 무한한 연민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민서는 작은 책으로 노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노인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그저 하는 얕은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 시진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영차, 제발, 조금만 힘을 내세요.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깡마른 팔로 노인의 겨드랑이를 붙들고 눈밭에 발이 빠져가며 사력을 다해 그를 움막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굶주린 소녀의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마침내 노인을 움막 안으로 끌어들이고 민서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자 밖의 지옥 같은 소리가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은 이미 눈가루로 난장판이 되어 밖보다 더 추운 듯 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둘 다 얼어 죽어. 노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불씨는 꺼졌고 덮을 이불 한 채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눈에 자신이 잠을 청하려 했던 마른 집더미가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집더미 위로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 옆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얼음덩이 같은 노인의 몸을 뒤에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자신의 체온. 그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남은 온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기 위해 노인의 등 뒤에 자신의 깡마른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자
노인의 몸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민서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배고픔, 민서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흙탕물 속을 뒤져 주워온 감자. 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흘 전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사서 아껴두었던 구운 고구마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돌덩이처럼 딱딱했지만 그것은 민서의 마지막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내일 아침 산에 나무라도 하러 갈 수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망설임 없이 의식이 없는 노인의 마른 입술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너무 쇠약해서 이 딱딱한 고구마를 씹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딱딱한 고구마 조각을 제 입에 넣었습니다. 꽁꽁언 고구마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자신의 침으로, 자신의 체온으로 천천히 녹이고 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입을 노인의 입에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씹어 부드럽게 만든 고구마를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모이를 주듯 노인의 입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따질 겨를도 없는 오직 생명을 살리려는 원초적인 행위였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을까? 차가운 고구마의 단맛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는지 노인의 목을 대가 힘겹게 한번 꿀꺽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약하게나마 숨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민서는 노인이 음식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를 다시 집더미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의 등 뒤로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불씨도 마지막 식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서는 아까보다 덜 춥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온기,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끌어안은 그 온기가 꺼져버린 불씨 대신 그녀의 심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두 개의 누추한 생명이 서로를 의지한 그 작은 집더미 속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그렇게 노인을 끌어안은 채 지독한 밤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와하는 함성과 함께 대여섯 개의 곤봉이 사납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매서운 바람 소리가 민서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름 모를 할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기다리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헉하는 간호들의 숨막히는 소리였습니다. 민서가 실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곤봉을 쳐들었던 흉악한 간호들이 마치 얼음 기둥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터질 듯 커져 있었지요. 그들의 시선은 민서가 아닌 민서 앞을 막아선 늙은 거지의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니, 임금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 해진 누더기 안쪽 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그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러운 천 조각에 쌓인 주먹보다 작은 무언가였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그 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눈쉐에 반사되어 그 물건을 비추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새하얀 오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귀에는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9마리의 용롱이 정교하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인을 상징하는 옥새, 용인 롱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늙고 쇠약한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천을 울리고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이 조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에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조선의 국왕 주상전하 주상된샤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매섭게 불던 바람도 그쳤습니다. 말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김대감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내 시퍼렇게 죽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말채찍을 툭 하고 눈밭에 떨어뜨렸습니다. 으아, 으아.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말 안장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주,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감히, 으아악 전하. 곤봉을 들었던 간호들은 쿵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도 잊은 채 땅바닥에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역시 마치 베어진 볕단처럼 일제히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어귀의 모든 사람이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익 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민서의 움막을 둘러싼 야산의 나무들 사이에서 수십 명의 푸른색 군복을 입은 군사들이 눈먼지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번개같이 김대감과 간호들을 포위했습니다. 임금을 비밀리에 호위하던 내금이나 근사들이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누더기를 걸친 채 추위와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엎드린 김대감을 가리켰습니다. 김대감, 예, 전하 죽을 죄를 짐이 너에게 벼슬을 내린 것은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라 함이지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라 함이 아니었거늘. 임금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습니다. 너는 국법을 무시하고 부모 잃은 고아의 마지막 터전마저 빼앗으려 하였으며 짐이 보는 앞에서 백성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 하였으니 그 죄 하늘이 용서치 못할 것이다. 임금은 내금의장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저자의 관직을 파하고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이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 창고를 짓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으악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김대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눈 덮인 산에 메아리 쳤지만 내금이 군사들은 그를 돼지처럼 묶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한때 마을 전체를 호령하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란이 멎었습니다. 김대감이 끌려간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머리를 밟고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끌려가고 자신을 구해준 노인이 임금님이라니. 임금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서리빨 같은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따뜻한 연민이 어렸습니다. 한 내금의장이 황급히 자신의 붉은 용포rum벌을 벗어 임금에게 바치려 했으나 임금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지존이신 임금이 그 누더기 차림 그대로 고아 소녀 민서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얼어붙은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가,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거라. 그제야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도 서러움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흐, 흐, 할아버, 아니, 저는. 임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짐을 구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짐은 어젯밤 살을 애는 눈보라에 얼어 죽어가고 있었으나 실은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에 더욱 얼어붙고 있었다. 짐의 백성들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무자비한가 절망하고 있었다.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나 아가야, 너의 그 마음씨가 너 자신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낯선 늙은이를 위해 마지막 고구마 한 조각을 씹어 먹여주던 너의 그 마음이 짐의 목숨뿐 아니라 이 나라 조선에 대한 짐의 믿음까지 구한 것이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엎드린 모든 백성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오늘부로 이 아이는 애군을 몰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다. 임금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짐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짐의 은여 인유 나의 딸이다. 한 번의 구원이 세대의 운명을 바꾼다. 모런 그 의비에 너희 멘치하였으니 너의 그 선한 마음 하나가 너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 3대 3다에 걸친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민서가 살던 외딴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이 백성을 착취하던 거대한 곳간 자리에는 임금의 명으로 나라의 쌀이 가득 채워진 의창 이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서에 다 쓰러져 가던 움막이 있던 자리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거두는 깨끗한 기와집 자유론 즈슈엔이 들어섰습니다. 그해 봄 자유론 앞마당 한 소녀가 봄볕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보내온 화려한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깨끗한 하얀 무명 한복이 그녀의 맑은 얼굴과 참 잘 어울렸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손으로 굶주림에 지친 한 아이의 작은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흰쌀밥 한 그릇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흙탕물에 뒹굴던 감자를 줍던 그 손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애군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운명은 이제 온 고을을 살리는 축복의 상징이 되어 봄날의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신분은 옷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마음씨에 달린 것이겠지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마음속에 따뜻한 고구마 한 조각을 품고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이 밝아오네요. 모두 편히 주무셨길.